그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진정된 것처럼 만들라 예. 라면서 무려 102번에 걸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우와, 겁니다. 102번.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네네. 그때 네. 윤희숙 의원이 서서 예. 몇 분 발언하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끌고 가냐고 막 질타를 했을 때 그랬었어요. 그때 뭐 김현미 장관과 뭐 다 나와서 김수현 수석 뭐. 예, 뭐 나와서 아니라고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치를 보세요. 수치를 하면서 이렇게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조작이었다는 거죠. 통계 조작. 102번을 조작했다는 건 거의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이렇게 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여기 장하성, 김수현 등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연루됐고 홍장표, 황덕순, 김현미, 강신욱 이 통계청장이었죠. 뭐 이런 분들이 다 가담됐다는데 그 선배님 그거 아세요? 그 저 조작을 제일 많이 하는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정부죠. 아 맞다. 예, 공산주의 네. 국가에서는 예.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예. 항상 노르마, 할당량을 전부 다 초과 달성해서 인민의 낙원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이 정권은 대개 통계가 중앙 정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밑에 있을 때 그렇죠. 수합돼서 올라오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망했잖아요. 네. 근데 이 문재인 정부 거의 무슨 무슨 배분을 해주면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OECD에 공인된 이론이라고 그때 그거 떠들 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지금 말 좀 해봐야죠. 이렇게 통계나 조작하고 앉았고 이런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윤석열 정부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 근데 참나 진짜 속상해서. 네. 어제 있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지명을 했는데 한 명은 이제 곧바로 임명까지 끝나서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이제 재판관으로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2명이 있었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2분은 이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대통령 몫의 지명자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예정돼 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이 됐잖아요. 네. 탄핵을 국회에서 이제 200석이 아니라 그 자기들끼리 했단 말이에요. 150석 넘겨서. 네. 그래서 탄핵을 시킨 다음에 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면서 네. 첫째 그 국회가 150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런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권한대행은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건 아니다. 그건 임시직에 불과하다. 네. 따라서 이 사람을 탄핵시키는 데는 총리에 준하는 거면 되지 대통령처럼 200석 이상일 필요는 없다. 네. 라고 하면서 그 야당이 탄핵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네. 그러나 야당이 탄핵시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네. 그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기준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도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걸 행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직위 헌법기관장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냥 보통 국회의원 한 명이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그냥 공무원 한두 명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대법관과 같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을 대통령 몫인 것을 그 총리가 직접 임명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내린 판결에 따르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그때 헌법재판소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또 헌법재판관들 생각을 보면 야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지 말이야. 대행이 임명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우리 권위가 뭐야? 우리는 대행이 아무나 임명할 수 있는 자리야? 헌법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9대 0으로 그냥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니까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한 거여서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서 논리를 전개시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거 안 될 거다.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 이전에 내린 판결로 봐서는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가처분을 그냥 인용한 걸로 봐서는 뭐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 네. 이제는 그 한덕수 대행이 뭐 임명을 한다 뭐 안 한다 이런 건 다 이제 지나간 얘기가 될 것 같고 어차피 안 되죠.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6월 4일 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그 정권이 이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네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을 된다면.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192석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네. 그다음에 행정부의 최고 국가 원수인 이재명, 네. 거기다가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는 이재명, 그래서 대법관들도 임명하게 돼요. 대법관도 임명하는 임기 이재명. 중에 대법관 임명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라가? 괴물 국가가 되는 거죠. 상권 분립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니 본인들이야 상권 분립 한다고 하겠지만 네. 그 동안에 190석 가지고서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궁지로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궁지로 몰아넣고 무더기 탄핵을 한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네. 해방 이후에 그렇게까지 탄핵을 남발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그냥 놔뒀으면 아마 헌법재판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을 거 아닙니까? 대법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을 것이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계속 진행돼서 아마 사뭇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참으시고 비상계엄을 해버리는 바람에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과오 실책을 하신 거예요.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저런 결정을 하셨느냐라고 정말 억울해하고 분통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감싸고 돈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말을 안 들어주시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중앙고등학교 라인을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 그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가슴에 상처를 주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거 헌법재판소도 대법관도 대법원도 그리고 입법부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행정부까지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의 천하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괴물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괴물 정권이 탄생하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속 그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만들어낸 용어죠.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괴물 정권의 탄생이다. 이거를 막아내자. 이거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거 길거리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과 지금까지 싸워왔습니까? 1대 180으로 법무부 장관하면서 싸워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그리고 괴물 정권의 탄생 이렇게 명확히 개념 규정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이재명 대표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추상적으로 내가 이재명을 이깁니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진짜로 제대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그 한동훈 대선 후보 캠프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하루에 뭐 24시간 모자랄 만큼 열심히 뛰고 있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하고 얘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통령 선거 대선 시기에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좀 어수선한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후보들끼리도 서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내부 총질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정리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 이런 걸 두고 또 한바탕 이번 주말에 뭐 또 큰 내부 집안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잉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혼자 사뭇 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특히 충청권에 그 집중하는 공약들을 쏟아놓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대비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결국은 이 대선 승리로 가는 길에 더 유용하고 국민적 관심, 국민적 그 눈과 귀를 계속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내일 2시에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